대표님, 아니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유튜브만 켜면 나오는 이 회사, 제닉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여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 동네 구멍가게인지, 대기업인지 모르신다고요? 아이고 대표님, 제 월급이 아깝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 총도 없이 나서는 거랑 똑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저 대표님의 하나뿐인 수석비서 이 투머치 토커 로니가 이 회사가 대체 뭘 팔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 10년 묵은 비밀부터 앞으로 뭘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꿈을 꾸는지까지 싹 다 발라서 뇌에 직접 이식해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월급값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 말에만 집중하십시오. 딴 생각하시면 바로 들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좀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이자 영웅 서사시, 제닉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2010년대 초반 대표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요미 팩이라고 대한민국 어머님들 사이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소리 듣던 전설의 홈쇼핑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나갔죠? 홈쇼핑만 틀면 완판,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 무려 10년 동안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깊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실적이 곤두박질 치다 못해 2023년에는 무려 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월급 줄 돈도 없어서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들 끝났다고 했죠. 왕년의 스타가 이렇게 쓸쓸하게 사라지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불과 1, 2년 만에 죽다 살아난 불사조처럼 화려하게 부활해서 지금 미국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대표님 눈높이에 맞춰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닉이라는 회사는요, 우리가 아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식당이 아닙니다. 식당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그 미국에서 대박난 떡볶이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전설의 비법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서 독점 공급하는 비밀의 주방장, 바로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표님 또 어려운 용어 나왔다고 머리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오디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비법 소스 주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동네 장사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대표님이 미국에서 대박낼 K-떡볶이 브랜드를 하나 만드셨어요. 이름은 바이오댄스 떡볶이라고 하죠. 틱톡 마케팅 기가 막히게 해서 인기는 터졌는데 아플싸 대표님은 떡볶이를 팔아본 적이 없어서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무슨 재료를 넣어야 미국인들이 환장할지 전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대박이 나서 하루에 10,000그릇씩 주문이 들어오는데 대표님 집 부엌에서는 도저히 그 많은 소스를 똑같은 맛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때 소문으로만 듣던 전설의 주방장 제닉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방장님, 우리 브랜드 이름 걸고 팔 건데 미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으면서도 세상에 없던 기가 막힌 떡볶이 소스 좀 개발해서 하루에 10,000개씩 똑같은 맛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닉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레시피 개발부터 재료 수급, 위생검사, 대량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싹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마케팅이랑 판매에만 집중하고 바이오댄스 떡볶이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뒤에서 소스를 대주는 주방장 제닉도 같이 돈을 버는 구조. 이게 바로 ODM입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럼 이 전설의 주방장이 만드는 비법 소스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마스크팩 있죠? 그건 그냥 부직포, 쉽게 말해 식당에서 쓰는 물티슈에다가 에센스 소스를 적신 겁니다. 기술이랄 게 없어요. 옆집 철순의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고 뒷집 영인의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만드니까 당연히 싸구려 취급받죠. 하지만 제닉의 비법 소스, 이 하이드로겔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소스에 떡을 적신 게 아니라 소스 자체가 떡인 겁니다. 에센스, 그 영양 덩어리 자체를 특수 기술로 웅축해서 탱글탱글한 젤리떡 형태로 굳혀버린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냥 젤리가 아니라 사람 피부 온도인 36.5도에서만 사르르 녹아내리는 스마트 떡이라는 겁니다. 그냥 얹어놓는 게 아니라 피부에 착 붙어서 녹아내리니까 유효 성분이 깊숙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만들기요.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아무나 흉내도 못 냅니다. 이건 예술의 경지예요. 여기서 우리 대표님 속으로 이러시죠. 야, 로니야, 그거 뭐 대단하다고 옆집에서 금방 따라하는 거 아니냐? 레시피 좀 베끼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비법 소스 레시피 아무나 못 훔쳐가게 무려 40개가 넘는 특허로 철통 보완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떡을 만들 때 몇 도에서 얼마나 끓이고 어떤 순서로 재료를 넣고 어떻게 씹혀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제닉만 할 수 있음 하고 나라의 도장을 쾅 받아놓은 거예요. 경쟁사들이 군침만 흘리지 똑같이 만들었다가는 바로 소송 걸려서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해자, 즉 우리 성을 지키는 깊고 넓은 연못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자, 집중, 대표님 또 딴 생각하시는 거 다 보입니다. 기술이 좋고 특허가 많은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 대표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냐?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 없는 비법 소스를 만들어도 식당 주인이 돈을 못 벌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 회사 가계부를 대표님 눈높이로 시원하게 까보겠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다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부활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보세요. 불과 2023년입니다. 이 회사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40억 원이었어요. 돈을 번 게 아니라 40억을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장사가 안 된 수준이 아니라 월세 낼 돈도 없고 직원을 월급 주기도 힘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당장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2년 뒤인 2025년 마이너스 40억 찍던 회사가 갑자기 플러스 15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월세방에서 쫓겨날 뻔했던 사람이 갑자기 강남에 빌딩을 산 격이에요. 1년 전보다 무려 150%나 더 번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냥 반전이 아니라 거의 기적에 가까운 드라마입니다. 대체 그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기적의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2023년 물건 100원어치 팔아서 14원을 손해보던 회사 마이너스 14.2%. 그야말로 팔면 팔수록 망해가는 회사였죠. 그랬던 곳이 2024년에는 흑자로 돌아서더니 2025년에는 100원어치 팔면 무려 19원 이상을 남기는 알짜배기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저영업이익률 즉 마진율 19.2%라는 숫자에 별표 5개 치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동네 식당 마진율이 아니라 명품 팔아서 남기는 수준의 마진율입니다. 회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뼈를 깎은 노력으로 군살 싹 빼고 근육질 몸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똑똑한 대표님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로니야, 1등한 건 알겠는데 우리 반에서만 1등인 거 아니야? 전교동수는 몇 등인데? 맞습니다. 혼자 잘하는 건 의미 없죠. 화장품 ODM이라는 치열한 전장터에서 다른 잘 나가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제닉이 진짜 에이스인지 한번 성적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슬라이드가 오늘 브리핑에서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른쪽 실제 성적 ROE를 보세요. ROE는 내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를 보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인데 제닉이 무려 47.2%입니다. 2등, 3등과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압도적인 전교 1등이에요. 돈 버는 능력, 즉 공부 실력은 이 바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왼쪽 시장 점수 P2를 보세요. P2는 시장, 즉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얼마나 똑똑하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점수인데 시장은 이 챔피언에게 고작 12.8점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담임 선생님이 너는 그냥 공부 좀 하는 평범한 애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실력은 최고인데 평가는 바닥이다. 이건 시장이 아직 제닉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저 젤리 떡볶이 소스 만들자 하고 달려들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제닉을 위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닉이 젤리 요새라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성벽이 얼마나 높고 성을 지키는 연못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드리죠. 이 철옹성은 3개의 방어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40개가 넘는 특허로 보호받는 비밀 레시피. 이건 아무도 못 훔쳐가요. 둘째, 이 비법 소스를 하루에 수십만 개씩 오차 없이 똑같은 품질로 찍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친, 즉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젤리라는 게 워낙 온도, 습도에 예민해서 대량으로 만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제닉은 이걸 로봇과 AI를 이용해서 자동화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어벽이 진짜 대박입니다. 바로 문 앞의 경비원입니다.
최근 미국 식약처 FDA에서 화장품 규제, 모크라를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이게 얼마나 깐깐하냐면 미국에 화장품 팔려면 공장 시설부터 성분 하나하나까지 전부 등록하고 검사 받으라는 건데 어지간한 중소기업은 서류 준비하고 인증받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미국 수출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닉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귀찮은 경쟁자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면 미국 정부가 알아서 죄송합니다. 회원 아니시면 입장 안 됩니다. 하고 깐깐하게 막아주는 강남 클럽 가드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제닉이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돈 냄새가 나는 미래 계획, 이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무기로 세계 정복에 나설 것인지 그 원대한 계획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예고편은 끝났고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보십시오. 2026년에는 드디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아래 영업이익 상장률 숫자입니다. 매출은 약 30% 늘어나는데 버는 돈, 영업이익은 무려 45% 넘게 늘어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대표님 월급이 30% 올랐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45%나 늘어나는 마법 같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돈 버는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라서 물건을 팔면 팔수록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계획이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 아마존 같은 온라인 시장을 평정한다. 이건 이미 미국 아마존 1위를 찍으면서 달성했죠. 2단계, 이제 세포라나 울타 같은 미국 전역에 수천 개씩 깔린 오프라인 매장으로 쳐들어간다. 온라인에서 검증된 제품이 오프라인 매장에 쫙 깔리면 매출 단위가 달라집니다. 3단계, 비법 떡볶이 소스만 팔 게 아니라 이제 튀김, 순대, 어묵까지 메뉴를 늘려서 고객사 지갑을 탈탈 털어온다. 마지막 4단계, 바이오댄스 떡볶이 하나만 믿지 말고 앞으로 뜰 것 같은 제2, 제3의 떡볶이 프랜차이즈들을 계속 발굴해서 계약을 맺는다. 완벽한 4단계 세계 정복 시나리오 아닙니까? 대표님, 이건 정말 1급 기밀인데요. 사실 이 회사의 진짜 무서움은 화장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스마트 젤리를 만드는 하이드로겔 기술이 화장품 말고도 쓸데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약성분을 피부에 붙여서 천천히 전달하는 의료용 파스나 패치, 스마트워치처럼 몸에 붙이는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썩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 심지어 공사장에서 먼지 안 날리게 뿌리는 산업용 소재로까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기술 NET 인증까지 받아놨어요. 이건 마치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소스를 만들던 주방장이 알고 보니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것과 같은 반전입니다. 화장품 사업은 이 거대한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시작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표님,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했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깐깐하기로 소문난 주식 비서 론이 아닙니까?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고 똑똑한 투자자는 그 함정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 회사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 그 아킬레스건을 제가 기어코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제닉의 가장 큰 고민이자 약점입니다. 2025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바이오댄스라는 단 하나의 고객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셈이죠. 지금이야 그 바이오댄스 떡볶이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저 브랜드의 인기가 시들해지거나 더 나쁜 상상으로 바이오댄스가 주방장님 이제 소스 가격 좀 깎아주시죠 하고 갑질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닉의 실적도 같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밤잠 설치면서 지켜봐야 할 불안 요소가 딱 보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고객사 물방 문제입니다. 바이오댄스가 넘어지면 제닉도 다칩니다. 이건 숙명과도 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 증설이라는 큰 도박입니다. 주문이 폭주하니까 신나서 공장을 크게 늘려놨는데 만약 바이오댄스 인기가 꺾여서 주문이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텅 빈 공장 유지비랑 은행 이자만 내다가 회사가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유행의 무서움입니다. 인디 브랜드라는 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반짝 떴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뜨거운 인기를 과연 3년, 5년 뒤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제니케의 이 화려한 부활은 그저 운 좋게 얻어 걸린 한 번의 대박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K뷰티 시장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성장할 위대한 왕조의 시작일까요? 그 판단은 대표님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았죠? 그만큼 재밌고 중요한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딱 세 줄로 대표님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고 퇴근하겠습니다. 첫째, 제니크는 10년간의 암흑기를 끝내고 부활한 컴백의 왕이다. 둘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스크팩을 만드는 왕자 뒤의 실세다. 셋째,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무적의 기술을 가졌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제 월급값은 다 한 겁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지 감이 팍 오셨죠? 하지만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투자 결제 도장은 대표님이 직접 찍으시는 거 아시죠? 헷갈리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요약본 저장해뒀습니다. 주식 비저 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세요, 대표님.